요즘 책 읽는 사람 점점 줄어들고 있죠. 반대로 인터넷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과연 다 믿을만 할까요? 사실은 누가 썼는지조차 불분명한 글들이 그대로 퍼져서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지식인 것처럼 소비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책의 실제적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최근에 알게 된 정보나 지식이 있다면 그거 어디서 얻으셨어요? 아마 높은 확률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돋보기를 통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걸 하시는 분이면 어디 게시판에 게시글을 통해서 알게 된 토막 지식일 가능성도 높고요. 아닐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책에서 얻었다 혹은 신뢰할 만한 통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었다 이렇게 답할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은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서 얻은 지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새롭게 알았다 라고 느낄 때는 그 출처가 생각보다 얕고 빨리 소비되는 곳에서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보를 양적으로만 따지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인류가 쓴 모든 책을 다 합쳐도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쇼츠에서 짧게 넘어가는 정보들은 웃거나 아하?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가면 끝이지만 책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요. 책은 출판되는 순간부터 일방향적인 성격을 띱니다. 다시 말해 저자와 출판사 심지어 교정자까지도 이것은 내보내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깐깐하게 정제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석, 인용, 참고 문헌까지 줄줄줄 달려 있어서 보고 있으면 이거는 신뢰가 간다 싶은 그런 근거들을 깔아줍니다. 물론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거나 잘못 해석한 주석, 인용, 참고 문헌도 많고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책이라는 패키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신뢰할지 아니면 조금 더 알아볼지 아니면 반박하는 나의 논리를 만들든지 어떻게든 지식이 발달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소설도 예외는 아니에요. 작가는 그 사람이 해온 인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기승전결로 끌고 갈지 주제는 어떻게 선택할지 엄청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이나 깨달음은 단순히 이야기 재밌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몰입도 하고 공감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결국 책은 정보를 확실히 주거나 이야기를 깊게 남기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고 반면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정보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도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단순한 주장이나 개인적 경험이 마치 사실처럼 포장되어 돌아다니기도 하죠. 카도라 통신이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를 돌 수 있게 되는 시대니까요.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불분명한 정보조차도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출처를 확인하기보다는 재밌네 하고 넘어가고 때로는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사실과 의견, 지식과 루머가 뒤섞여서 구분이 흐려지고 결국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인터넷 안에서의 정보는 책보다 훨씬 다양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반박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정보, 검증된 정보,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낸 정보인지 사상인지 의견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차라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저서를 읽으면서 생각을 입체적으로 하고 사실을 다룬 정보는 어떤 근거인지도 보고 어떤 연구 결과, 어떤 고찰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론인지를 책을 통해 확인하는 게 훨씬 경제적일지도 몰라요. 물론 세상을 오해하고 싶지 않다. 바른 눈과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면 말이죠. 결국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지만 동시에 판단력의 빈곤을 겪게 됩니다. 지식이 많아진 게 아니라 지식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깊고 검증된 텍스트, 예컨대 지금으로선 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득 떠오른 비유인데 책과 다른 종류의 정보들은 원재료와 가공식품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책은요, 말하자면 밭에서 막 뽑아낸 채소나 마블링이 살아있는 소고기 같은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는 본연의 맛과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영양도 확실하고 어떻게 요리해도 본질이 살아있기도 하고요. 샐러드로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내 취향대로 굽거나 튀겨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료들이 다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재료, 건강한 재료를 골라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재료가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재료 속에서 좋은 부분만 골라서 쓰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토막 정보들은 가공에 가공을 거듭한 음식과 같습니다. 설탕, 소금, 조미료, 인공향을 더딥히다 보면 원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조차 흐려지고 영양소는 줄어든 채 자극적인 부분만 남게 되죠. 우리가 지식이나 통찰을 얻고 싶을 때는 순간적으로 달콤한 자극을 주는 정보보다는 혹은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정보들보다는 다양한 책이라는 원재료에 가까운 텍스트를 접하는 편이 낫다. 그래야 생각을 깊게 할 수 있고 사고의 근육이 단단해진다 라고 생각해요. 결국 배를 채우고 싶을 때 과자가 아닌 밥상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싶다면 출처나 근거가 불분명한 가공 정보에 휘둘리기보다 책을 통해서 사고력을 쌓아 올리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책은 좋은데 한 권을 읽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몇 초 만에 여러 가지 정보, 심지어 영상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책이 좋다고 해도 결국은 한정적 이야기에 그친다는 반론이죠.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주제와 근거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새로운 생각과 사고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해볼게요. 만약 인터넷 검색을 하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 연합군이 승리했다 와 같은 조각 정보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전쟁이 현재 국제 정세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등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양한 관점과 근거를 정리한 책,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는 편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검색창에 수십 번 질문하고 블로그 글마다 신뢰도를 따지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연구와 분석이 집약되어 있는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단축된 길이라는 거죠. 사고의 확장 측면에서도 책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2차 대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정치와 정당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될 수도 있고 전쟁통에 관련한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확장하면 전쟁 중이 아님에도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죠. 소설책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자가 생각하는 세계관과 사회상을 가지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설이죠. 최근에 제가 청해 작가의 오렌지와 빵칼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격한 주변인의 항상 스스로를 누르며 살아왔던 주인공이 모종의 수술을 받고 해방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단순히 이 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는 왜 이리 서로에게 엄격해졌을까에 대한 사회학적 고민도 할 수 있고요. 간단한 뇌수술로 성격을 바꾼다는 설정으로부터 미래에 닥치게 될 의료 윤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나는 내 옆의 사람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 혹은 자기 반성까지 어쩌면 가치 있는 정보로 무궁무진한 사고의 확장을 하기에는 인터넷에 바다처럼 넘치는 정보 속에서 진위나 출처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경제적이라는 거죠. 올 초에 참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허위 이력으로 책을 냈다가 들통이 나서 바로 회수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하버드 대학교 UCLA 등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강연을 다녔다고 하고 또 아이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책도 냈죠. 게다가 이 책에 추천사가 달렸는데 이 또한 본인이 가서 받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추천사를 써준 사람이 진짜 세계적 거장들인 거예요. 굳이
굳이 급이라는 걸 나눈다면 손흥민, 메시, 호날두 정도는 되는 석학이었단 말이죠. 결국 이 사람의 학력, 경력 등이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해당 추천사를 써줬다는 그 석학은 나는 그런 추천사를 쓴 적이 없으며 즉시 삭제 바란다 라고 답을 해오기도 했어요. 그 사건 이후 루머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출판사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사과를 했고 또 책은 전량 회수를 했고요. 이 사건 이후 그 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볼 수 없게 되었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바로 책이 가진 엄격함과 책임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책으로 출간된 순간부터 내용과 저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만 어떠한 잘못이나 문제 같은 것들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책 출판까지 오게 되었느냐는 거죠. 이런 게 들키기 직전까지만 활동을 했다면요. 이분은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심리, 양육 등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면서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었고, 또 책 출간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강연, 상담 이런 방식의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견이나 거의 사기에 가까운 말들, 그가 만들어낸 정보나 콘텐츠는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 나갔죠. 심지어 지금도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해왔던 말이나 다 전량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비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영상은 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또 오류가 있어도 오랫동안 남아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책이라는 깊이 있는 텍스트를 통해 사고를 조금 더 단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김지연 작가의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물론 저자의 의견과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이야기를 했다는 점, 저의 주관적 감상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많이 읽고 많이 써본 사람의 깔끔한 문장 그리고 균형 잡힌 시선이 돋보이는 책이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담백하면서도 단단한 좋은 경험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지연 작가의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